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요즘, 여러분들은 후회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또 한 해가 지나간다며 후회되는 것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어떤 분들은 그와는 반대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시든 그것 또한 이미 지나간 과거이므로 다가올 2024년 한 해를 잘 맞이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5가지 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으로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학생의 마음으로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공부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배워서 남주나 하는 말도 괜히 생겨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배워서 내가 갖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내가 온전히 가질 수 있어야 제대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쌓여진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배움을 더더욱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배워서 남주냐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배움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나이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다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만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노화가 진행되고 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로워지고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몸은 늙더라도 마음만은 더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배움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배움의 연속이기 때문이지요. 평생을 배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접점을 찾으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 가지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만 몰두하다 보면 지겨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배워보겠다는 가벼운 마음을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지속해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지나간 옛 이야기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누구든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며 지난 시절의 추억을 곱씹으며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아마도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 나를 좀 알아달라거나 인정해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일 테지요. 그러나 옛날 일을 좋은 추억으로 떠올리며 자존감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무 과거에 목매면 초라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과거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꼰대 소리 듣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가끔 지난 날을 돌아보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떠올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를 살아내야 하며 또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가 어떠했든 과거의 시간들이 쌓여 현재를 맞이하게 된 것일 테지만 아무리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동일시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젊은 날이 그리워 자꾸 상기하며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과 미래를 잘 살아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우리는 누구나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배웠고 또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남들에게 뒤처졌다고 느끼거나 경쟁에서 졌을 때 분하다 못해 자기 자신을 수없이 자책하고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모르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 않고 무한한 시간을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언젠가는 우리가 있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이루고 쌓아온 자리를 빼앗아가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자리를 이어주는 계승자라 생각하고 지지해주며 존중의 마음을 보낸다면 우리는 연장자로서 인생을 조금이나마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젊은 사람들과 무슨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장자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잘 모르는 것들도 참 많이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그들도 우리의 연륜과 경험에서 오는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배울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 서로에게 너무 플러스가 되는 일입니다. 세대를 떠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으로 인해 오는 무료함을 환기시킬 수 있고 늘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이어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배움 또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넷째,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늙은이의 괜한 잔소리와 기우로 오해받는다. 이것은 나이든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잔소리와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 부당한 것을 지적하여 바로잡거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누군가에게나 권리가 있는 일이고 그것을 변명이나 무시로 외면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꼰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듣기 싫다고 모두 꼰대 같은 소리라고 치부한다면 그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한 경험자임을 내세우거나 과시하며 일방적으로 남을 가르치려 든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을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랫사람이라도 자신이 선택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일에 요구한 적 없는 간섭을 받으며 왈가왈부 당하는 것을 마냥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간혹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해주는 말이야 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훈수두는 것을 마치 뭐라도 되는 양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도 남이 좋게 받아주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정답인 것 같은 일도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남이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거나 부탁했을 경우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에도 나는 그저 그 사람의 선택을 도울 뿐 결국 마지막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나이 들었으니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말과 칭찬의 말, 위로의 말과 지혜의 말 등 상대에게 필요하고 듣기 좋은 말들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은 충분히 하시되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귀를 닫고 있다면 내 입만 아픕니다. 또한 사이가 좋아지려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나이 들수록 입은 무겁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나와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가 맞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 추천드릴 일입니다. 다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라.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 근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교통비만 내면 하루 종일 읽고 싶은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바쁠 때는 잠깐이라도 들러 대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추천해준 책을 읽을 때도 있지만 주로 제가 제목이나 목차 등을 살펴보고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책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책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누군가가 읽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일은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연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음악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겠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나이 들었다고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즐기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다양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오느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좋아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었는지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무언가 떠오르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지루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게 되실 겁니다. 무료하고 지루하기만 한 일상에서 벗어나 눈 뜨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니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껏 해보지 않은 일이라도 자꾸 시작하고 도전해 보아야만 인생을 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트로트가 인기입니다. 트롯 경연대회가 많아져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예매해서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소하게만 느껴지던 일들에서도 인생의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도전해보고 싶은 일들도 어떤 것이든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공연도 관람하고 도서관에 가셔서 책도 읽으시고 콘서트도 가시고 뮤지컬이나 연극 등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누리지 못했다면 더욱더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라고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무료로 공연하는 작품도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리들도 많으니 꼭 찾아서 즐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자연을 좋아하신다면 자주 걸어보세요.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하시고 집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산도 좋고 둘레길도 좋고 운동까지 되고 이보다 좋은 것도 없습니다. 햇볕 좋은 날이면 자연으로 나와 걷는 일은 저도 참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걷다가 마주치는 이름 모를 들꽃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일은 참 행복함을 가져다 줍니다.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더욱 올려줄 것이며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보다는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도전함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인생은 행복의 꿈과 도전이라는 사이에서 해피엔딩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0쯤 살아왔다면 이제 겨우 우리 인생극의 중간에 다다른 것입니다. 해피엔딩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연기하기에는 아직 멀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즐겨야 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더 불안한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50대도 60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불안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지난 30년의 세월로 인해 젊은이들보다 재정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며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50대 이후가 되면 다릅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일을 찾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두렵기만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아직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며 지켜야 할 가족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적당히 마련해 두었다고 해도 누구나 은퇴 후의 삶은 가보지 않았기에 두려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신중년이라고도 하지만 황혼기는 아직 멀었기에 아직 갈 길도 많이 남았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해피엔딩은 스토리의 중간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의 중간에 아무리 순간적인 행복이 찾아와도 그것은 짧은 쾌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인생 후반기 마지막에 가서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인생극도 행복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한낮의 붉은 태양도 아름답지만 저녁 하늘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할 만큼 경이롭고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하루 종일 아름다움을 쌓아와서 마지막에 모두를 내뿜기 때문일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황혼이 이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